네, 자 여러분 48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 5절 유동부채.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유동부채는 우리 FAT 1급에서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동부채가 무엇이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유동부채라는 것은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선수금, 계약금 받는 거, 예수금, 급여 지급할 때 떼어놓은 거, 미지급 비용, 결산할 때 자산 처리한 거, 선수수익, 결산할 때 부채 처리한 거, 이런 부채가 전부 유동부채인 것입니다. 자, 우리 TAT 2급에서는요 유동부채 하나하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할 필요 없다. 이 앞에 교재에서 다 공부했다 해서 이렇게 끝내고, 다음 이제 부채의 두 번째 비유동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를 우리가 앞에 FAT 1급 교재에서 공부할 때 사채라는 걸 배웠었는데, 우선 비유동부채란 뭐냐?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부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 사채. 네, 우리가 사채의 발행 과정과 현금의 흐름은 FAT 1급에서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은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을 이렇게 줍니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줬다. 그러면 사채권자가 현금을 기업에게 주지요. 그러면 사채권자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기로 정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회사가 채권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면은 마지막 이자하고 채권에 표시된 액면금액, 즉 원금이죠. 액면금액으로 돌려줘요. 이거 채권을 살 때 10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줍니다. 언제나 돌려줄 때는 액면금액으로 돌려준다. 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아셨고, 그래서 사채를 우리가 공부할 때 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야기, 또 액면금액에 관한 이야기, 또 액면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다 FAT 1급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는 면은 뭐보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표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면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사채를 안 산단 말이죠. 안 사니까 사채를 깎아서 발행합니다. 그걸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그러죠.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거.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액면 발행하면 되죠. 그대로. 세 번째, 우리 회사가 주겠다는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면 투자자들은 우리 회사 사채를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올려야죠. 얼마만큼? 시장 이자율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서 사채의 발행에는 할인 발행과 액면 발행과 할증 발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차변의 자산 증가와 대변의 부차 증가가 동일해요.
자, 100만 원짜리 사채를 100만 원의 현금으로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가 끝난다. 그러나 할인 발행하면 자, 사채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을 합니다. 자본금하고 똑같아요. 항상 액면금액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이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현금을 다 못 받은 거죠. 얼마 받았다고 할까요? 95만 원 받았다고 그럴까요? 5만 원 할인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95만 원 자산 증가하죠. 나머지 5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만 원은 사채의 반대쪽에 있죠. 사채의 반대쪽이면 사채의 차감 계정이고, 사채하고 같은 쪽에 있으면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그러면 가산 계정은 뭐냐? 밑에 할증 발행이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짜리 사채인데 시장 이자율이 우리 회사 표시 이자율보다 낮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100만 원짜리 사채를 모두 살려고 야단이죠. 가격을 올려야죠. 10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5만 원을 올리는 근거는 시장 이자율과 사채 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이 뭐냐? 바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라는 비유동 부채하고 같은 쪽에 있죠. 5만 원이. 그래서 이거는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더해진다. 이거는 차감 계정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FAT 1급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TAT 2급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해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네. 자,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0이 되어 사채의 액면금액과 장부금액이 일치되도록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뭐를 0이 되도록요?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만기 때는 이것이 0이 되도록 해마다 이자 지급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 이것을 우리가 상각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상각이라는 표현을 했죠.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과 환입.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 여기 처음 나오는 용어가 있죠. 액면 이자율은 사채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인데, 유효 이자율은 뭐냐? 예,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 그래요. 예, 시장 이자율을 말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하거나 환입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효 이자율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이자율이다. 그 이자율이 바로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 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금액은 뭐예요? 액면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빼주고 가산금액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하면 그게 액면금액이죠. 아니 그게 장부금액이죠. 예, 지금 우리 장부금액 얘기한 거. 장부금액은 액면금액에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계정이니까 액면금액에서 빼주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 계정이니까 액면 금액에다 더하면 그것을 우리가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장부 금액에다가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하고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삼각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지금 끝부분이? 자,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 곱한 거하고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 곱한 거하고 액면 발행 안 했으면 차이가 나요. 그 차이만큼을 삼각하거나 환입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 절차다. 네,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예제가 있으면, 이제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자,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 절차. 자, 사채의 기초장부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채의 액면 금액 빼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 그게 뭐예요? 장부 금액이죠.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할인했으니까 차감 계정이니까 빼주면 그게 장부 금액. 자, 거기에다가 연간 총 이자 비용,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여기 계산한 요 장부 금액, 요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의 이자 비용입니다. 차변에 발생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연간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현금 이자 지급하는 것은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액면의 금액에다가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걸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기초장부 금액이 작겠죠.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가령 계산했더니 6만 원이 나왔다.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니까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이 낮죠. 이걸 곱했더니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만 원의 차이가 나죠. 이 만 원을 어떻게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요 아까 계산했던 총 이자 비용 요 6만 원에서 연간 현금 이자 비용 현금으로 지급한 요 5만 원 이걸 뺀다 이겁니다. 6 빼기 5, 6만 원 빼기 5만 원 하면 요 만 원을 뭘로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고 한다. 그것을 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걸 봐야 돼. 사례를 봐야 돼요. 사례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걸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걸 읽으면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시에 총 이자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고 또 매기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어떻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 어떻다.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잘 보세요. 자, 12월 31일 주식회사 한공이 시장 이자율은 12%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답니다. 1월 1일 날 발행을 했는데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만기가 2019년이면 2017년 1월 1일 날 발행했으면 만기가 3년이네요. 그렇죠? 2017년, 18년, 19년 3년짜리. 그러면 표시 이자율이 얼마예요? 10%예요. 자, 시장의 유효 이자율은 12%인데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는 10%라고 표시했다. 그러면 요 10만 원짜리 사채를 사람들이 안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할인 발행했겠죠. 자, 이자는 연 1회 매년 결산일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매년 이자가 어떻게 지급되고 그 표를 한번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에다가 0.7188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71,180원이 나와요. 이것이 10만 원이 연이자율 2% 차이가 나잖아요. 연이자율이 시장이자율하고 우리 회사가 주겠다는 액면이자율하고 2% 차이 나는 것에 3년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년 후에 10만 원은 현재 71,180원이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0.7188 이거 어떻게 알아내죠? 이거 알아내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다 계산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이 지수를 알을 필요는 없다. 예. 이 지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0.718을 곱하면 요 금액으로 이게 발행 금액이에요. 발행 금액. 자, 그러면 이자의 현재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직 덜 끝났네. 자, 이것은 이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예요.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러면 원금이 3년간 우리가 3년 후에 10만 원은 현재 연이자율 12%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71,18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1,180원을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3년짜리 정기 예금을 넣어놓으면 3년 후에 딱 10만 원이 나와요. 어느 경우에? 연이자율 12%일 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자도 1년에 10,000원씩 받잖아요. 1년 차에 10,000원 받고 액면에 10%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2년 차에도 10,000원 받고 3년 차에도 10,000원 받죠? 그러면 원래 12%로 받으면 1년 차에 12,000원 받아야 돼요. 2년 차에 또 12,000원 받아야 돼요. 3년 차에도 12,000원 받아야 되죠. 그러면 6,000원 차이 나네? 10,000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6,000원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4,018원이에요. 복리로 계산해야 돼. 복리로. 그래서 10만 원에 10% 10,000원을 매년 10,000원 3년간에 걸친 이자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2.4018을 곱하면 돼요. 2.4018 이걸 어떻게 알아내지? 이거 계산은 안 한다고 그랬죠? 문제에서 딱 준다 이거. 요 금액.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뭐까지 알려주느냐? 이것까지 알려줘요. 이런 이유 때문에 10만 원짜리 사채를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95,198원에 발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 자,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자, 2017년 1월 1일 날 기초 금액이 얼마냐? 이게 기초 잔고 금액이에요. 95,198원입니다. 기초 잔고 금액이. 자, 기초 잔고 금액이라는 거예요. 액면 금액에서 이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예.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빠진 게 이게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는 이 2017년 결산 때 이자 비용을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회계 처리할 때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에 곱하기 유효이자율이다. 유효이자. 그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 12% 곱하기 해보세요. 95,198원 곱하기 했을 때 11,424원이 나오나 한번 해볼까요? 자, 95198 곱하기 11424 아니 95198 곱하기 12% 해보세요.
11423.76 나오죠? 네, 그래서 반올림하면 11424. 요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네. 이렇게 회계 처리. 자, 밑에 나와 있어요. 자, 2017년 12월 31일 날 이자 비용 얼마가 왔어요? 이게 왔죠? 11424. 자,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2017년 12월 31일. 자, 대변. 현금. 자, 이자를 얼마를 주느냐 이거예요. 이자는 그렇다고 해서 11,424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주겠다는 이자는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고 거기에 액면 이자율이 10%죠. 액면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이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 만 원. 네, 만 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요? 바로 이 이자 비용과 현금 지급하는 비용을 빼보는 거예요. 11424 빼기 만 원 하면은 1,424원.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상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발행 차금, 이것은 처음에 얼마였어요? 사채 할인발행 차금이 4,802원이었죠. 발행할 때. 사채 액면가 만원짜리를 95,198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 할인발행 차금, 사채 차감 계정이 4,802원이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결산 때 그만큼을 빼줘요. 1,424원. 자, 그러면 1,424원 여기 상각금액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기말 장부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기초 장부금액에서 단기에 상각한 거 이걸 빼요. 여기서 여길 1번에서 이걸 뺀 게 이거예요. 96,622원. 이게 기말 장부금액입니다. 이 기말 장부금액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여기 기초로. 다음에 기초로 가요. 2018년도 기초. 그래서 2017년 기말하고 2017년 기초가 똑같죠? 그래서 2018년 결산일에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 잘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장부금액 곱하기 뭐예요? 유효 이자율 하면 이게 나와요. 96 여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곱하기 12%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오늘 아주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자, 어떻습니까? 계산하면 나오죠. 96,622원이 사채의 기초 장부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요이자율 12%를 곱하면 이게 나와요. 이것을 뭘로 처리해요? 2018년도 이자 비용. 11595 그대로 왔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채권자한테 이걸 다 줘요? 안 줘요. 이것만 줘요. 왜? 10만 원에 액면 표시 이자율 10%. 해마다 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건 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1,595원. 이 1,595원이 2년 차에 또 상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볼까요? 자, 1,595원 차이 나는 걸 뺍니다. 빼면은 기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8,216원이 되죠? 이것이 또 2019년 기초로 딱 넘어가요.
그래서 2019년도 기초는 98,216원이 사채의 장부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해야죠. 곱하기 12%. 98,216원. 네, 계산하면 계산기 두들기는 거 연습해 보세요. 곱하기 12%. 11785.9 나오니까 근데 11784로 떨었네. 억지로 맞추느라고 이게 소수가 나오니까 이걸 5로 하면은 이게 다 더하면 이게 10만 원이 딱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끝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인정. 우리 이론 차이 나는데 인정. 자, 11,784원이 유효이자입니다. 이 유효이자를 단기에 비용 처리하죠. 비용. 그리고 현금은 얼마 줘요? 10,000원만 두죠. 이자를. 10,000원만. 자, 그러면 이자 비용 처리한 것과 현금 주는 거하고 차이가 1,784원. 이걸 삼각해야죠. 자, 그러면 98,216원에서 이 금액을 지금까지 제가 뺀다고 표현을 했구나.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빼는 게 아니라 차감했던 거를 더해야죠. 지금 우리는 할인 발행했잖아요.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차감 금액을 더해, 그러니까 장부 금액에다 더해 나가는 방식이죠. 장부 금액이 점점 커져야죠. 왜냐하면 할인 발행을 빼주니까 여기는 장부 금액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차감 계정이 줄어드니까 이만큼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채가 딱 10만 원이 돼요. 언제? 만기 때. 그래서 어쩌고 그랬습니까? 이 장부 금액과 사채 액면 금액이 만기 때는 동일해진다. 동일해진다. 그리고 만기 때는 이 원금 돌려줘야죠. 원금.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는 사채 10만 원. 이제 부채 갚았으니까 원금 돌려주잖아요. 원금 돌려주는 회계 처리는 차변에 사채 1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에 현금 10만 원 부채 자산 감소. 이렇게 하면 사채가 완전히 원금 상환까지 이자 지급까지 딱 끝나게 됩니다.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데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녹화가 지금 결석생이 있어서 녹화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에. 자, 날짜도 똑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 날 10만 원짜리 액면 금액인 이자 사채를요. 만기일도 똑같네요. 3년 후 만기일이고 표시이자율이 10%래요. 근데 이때 시장이자율은 8%래요. 시장이자율. 자, 시장에서는 1년에 8% 이자 주겠다는데 우리 회사 액면에다는 10%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실제로 매년 많이 줄 테니까 처음에 사채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받고 팔아야 되겠죠. 이자 많이 주니까. 따라서 얼마를 많이 받고 팔아야 되느냐를 계산할 때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3년 후에 보면은 79,380원이 되고, 뭘 기준으로? 현재 시장 이자율이 8%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3년치 이자 매년 10,000원이 복리로 따져보면 3년간은 현재 가치가 25,771원이 된다. 네. 매년 10,000원, 30,000원이 아니라 25,771원이 된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채를 회사는 10만 원짜리 액면가 사채를 주면서 투자자에게 5,151원을 더 받고 주는 거예요. 왜 더 받을까요? 우리가 이자를 더 줄 거니까. 미리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다.
자, 그러면 할증 발행 한번 보겠습니다. 자, 5,151원 더 받았죠? 그래서 기초 사채의 장부 금액은 105,151원이 됩니다.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얼마예요? 8%죠? 그러면 이 기초 장부 금액 105,151원에다가 유효이자율 8%를 곱하기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지. 네. 자, 8,412원이죠? 네, 나옵니다. 요걸 뭘로 모아요? 당기의 이자로 비용 발생시킨다. 이자 비용 8,412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는 얼마예요? 액면은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10%는 만 원. 그래서 현금으로 실제로 그 사채권자에게, 투자자에게 줄 때는 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더 많이 줬죠? 그 차이가 얼마 차이 나요? 1,588원. 이거는 이제 이게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었죠.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 금액만큼, 이 상각만큼씩 차감을 해줘요. 차감. 빼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105,151원 기초장부 금액에서 요 차이액 1,588원 상각 금액을 빼주면 잔액은 줄어들죠. 103,563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차기의 기초로 갑니다. 자, 2018년도 이자 지급할 때 보세요. 이자 비용이 얼마냐? 요 103,563원에다가 곱하기 8% 해가지고 계산한 게 8,285원. 그게 오죠. 그대로. 대변의 현금은 똑같아. 만원. 주는 건 만원 준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이 1,715원이 돼요. 이거를 상각 환입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빼주니까 장부 금액은 더 줄어들죠. 101,848원. 상각이 되겠습니다. 빼주는 거니까. 더해주는 건 환입. 아까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환입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지금은 할증이니까 상각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빼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다시 2019년도에 기초금액이 됩니다. 자, 기초장부금액 101,848원에다가 8%를 또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게 나와요. 8,152원. 이것을 2019년도에 이자 비용으로 비용 발생시키고, 현금 주는 건 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만 원. 그 차액이 1,848원. 그만큼을 상각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처음에 발행할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었잖아요. 가산 계정이니까 사채하고 같은 쪽에 있습니다. 상각할 때는 반대쪽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 세 개, 요 금액, 요 금액, 요 금액 세 개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한 거죠.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나와요. 5,151원이 딱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로가 되니까 기말 사채의 장부 금액은 10만 원이 된다. 액면 금액하고 똑같아지죠? 그래가지고 원금을 이렇게 돌려주면 돼. 차변의 사채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 그래가지고 사채 정리 끝. 네, 여러분 사채 회계 처리가 까다로운 편이죠. FLT 1급에서는 안 나오지만 TT 2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매년 이자 지급할 때 어떤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가 보시고요. 여기서 어떤 규칙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자, 할증 발행했을 때 상각 금액이 1년차, 2년차, 3년차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1,500, 1,700, 1,800 증가합니다.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할증 발행했으니까 감소해야 액면 금액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아까 할인 발행했을 때 상각액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점점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죠. 똑같이 증가해. 그래서 할증 발행이든 상각 발행, 할인 발행이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나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 금액은 매년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할인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이 증가하게 돼 있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이 작아지면서 액면가하고 같아진다. 그 사실을 좀 알아둬서 이론 문제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표가 여기 있네.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표로 정리를 해놨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매기 상가액이 어떻게 돼요? 증가. 할인을 해서 발행했던, 할증을 해서 발행했던 매기 상가액은 언제나 증가. 사채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했을 때는 증가해야 10만 원하고 똑같아지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줄여주어야 되니까 이건 감소. 매기 이자 비용은 증가. 이자 비용이 할인 발행은 매기 장부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이자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할증 발행은 감소하죠. 사채 장부 금액이.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같이 감소합니다. 매기 지급해야 될 이자는 액면 금액의 표시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일정하다. 해가 바뀌었다고 변하지 않아요. 주겠다는 이자는 해마다 10,000원씩 똑같다. 이런 것을 기억해줘야 이론 문제에서 여러분이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사채에 관한 거 추가된 거기 때문에요. TAT 2급에서는 요 사채 3년차에 걸친 상각 절차, 요 흐름을 이해해 두는 게 추가된 공부다. 나머지는 FAT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 자, 다음은 장기차 입금. 장기차 입금은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장기차 입금으로 해두었다가 결산 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하죠.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한 거.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 입금,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 결산 수령분기 때 하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갚죠. 갚을 때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차변에서 소멸되고 대변에 자산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비유동부채 중에 우리가 임대를 내놓을 때 보증금 받아놓는 부채가 임대보증금이죠.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네. 퇴직금을 계산해가지고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만큼 설정하죠. 여러분 다 해본 거고. 자, 다음 페이지. 퇴직연금제도. 이것도 FAT 1급에서 제가 안 나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과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하나요? 네,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의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회사가 불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하면 돼요. 비용 처리. 그런데 10,000원을 불입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7,000원만 불입했다. 나머지 미지급 비용이지. 미지급 비용. 결산 때. 이거 미지급 비용 안 하고 미지급금 해도 됩니다. 확정된 부채로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금 상관없어요. 오히려 미지급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자, 회계처리만 한번 보세요. 자산 처리하죠? 자산 처리. 근데 10,000원만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했네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사연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10,000원만 자산 처리했는지, 그리고
11,000원은 왜 비용 처리했는지 사례를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자, 사례를 보았더니 B사는 2019년 1월 1일에 개업하였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였다. 2019년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하였다. 2019년에 10,000원. 이거 자산 처리하라 이겁니다. 확정급여형은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자,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이 11,000원이다. 11,000원이에요? 그러면 11,000원만큼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사실은 1,000원만 설정해도 되는데 1,000원만. 왜? 10,000원은 이미 저축을 해놨으니까. 연금으로 넣어놨으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자산 처리는 10,000원 해놓았고 이건 따로 불입한 거. 그 다음에 11,000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했네요.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부채 처리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서로 상계 처리해서 불입을 1,000원만 해놔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냥 10,000원 다 불입했어요. 자, 그러면 비유동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가 돼요? 11,000원이 되죠. 근데 보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여기 와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1,000원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도 되는데 재무상태표 가보니까 10,000원 불입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부채에서 빼버립니다. 귀찮아.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국에 11,000원 빼기 10,000원이니까 결국에 1,000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 두 개를 계산하면 1,000원이 되는 셈이다. 네, 자, 퇴직급여에서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구분해가지고 불입했을 때 금액을 뭘로 처리하는가? 요거를 잘 기억해요. 네. 여기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FAT 1급 책에는 이게 없었지만 제가 언젠가 문제에서 나와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 부채고, 기타 충당 부채도 비유동 부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본에 대한 개정 과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